자, 오늘 1월 15일, 오늘 국내 경기들이 좀 많습니다. 그죠? 예, 남농, 여농, 남배, 여배, 그리고 EASL 경기 두 경기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로 보고 계신 분들 따봉 한 번씩만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어제는 뭐 너무너무 좋은 날이었습니다. 예, 나간 박스가 그냥 다 맞았어요. SK 오마에 저기 안영준이 좀 빠지긴 했지만 김선영이 들어오는 점 감안하면은 뭐 대세에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조합을 따로 바꿔서 드리지는 않았고요. 통장 오바 지금 일단 여배 같은 경우에는 풀앤 오바가 좀 장줄이긴 장줄인데요. 예, 이 경기는 뭐 볼만하다고 생각을 했고 2세트 질 때 조졌다라는 생각을 이제 한 번 하긴 했는데 그걸 또 뒤집어내서 이기더라고요 통장이. 역시 3경기 연속 셧아웃은 안 나오는 게 국룰이죠, 국룰이죠. 예. 그리고 어제 한국전력 풀엔 푸근했고 어제 이제 기업은행 1.5 프렌드 배당이 좋다. 이 정도 하면 찔러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잘 들어왔죠. 그리고 원주 DB 언더 이게 사실 니콜슨이 나오면은 이게 언더가 좀 위험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 오바에 좀 많이 몰렸을 거야. 근데 최근 기준으로 양 팀 다 득점력이 조금 꺼지는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도 언더를 한번 볼만은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어요. 예, 결국에 마지막에 똥줄 언더가 나왔죠. 결국에는 뭐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도 외곽을 진짜 많이 쏘는 팀이기 때문에 외곽이 안 터지면 좀 답답한데 최근에 살짝 외곽이 좀 꺾이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DB도 요즘 좀 득점력이 좀 아쉬웠고 거기에 오늘 느바까지 올킬로 좀 잘 들어와 줬습니다. 예, 느바는 최근에 이제 이틀 전에 한번 올킬을 했고 이제 하루 쉬고 어제는 이제 다 틀렸죠. 다 따로따로 한 폴락이 남아서 좀 아쉬웠는데 이제 느바도 오늘 클리승 마 다 들어왔고 플러스 배당 3.5에다가 3.0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뉴올 역배도 푸근하게 잘 띄워주고 오클마인도 전체적으로 너무 푸근했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주간 경기들 빨간색 칠한 경기 한 경기 빼고 다 들어왔고 이 분위기 한번 이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예, 오늘 내일 목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푸근하게 먹고 좀 잘 가볼 수 있도록 해봅시다. 첫 번째 경기는 창원 LG 서울 삼성 맞대결입니다. 차원 LG는 일단 마레가 부상으로 빠진 구간에도 뭐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죠? 예, 잘 버티고 있고 최근 5경기에서 3승 2패. 승리한 팀이 이제 KT 정관장 손호 조금 좀 문제가 있는 팀들이기는 하지만 LG도 이제 마레가 빠졌다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감안하면은 뭐 LG가 뭐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마레가 빠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실점이 조금 더 늘어난 경향은 있어요. 그죠? 근데 멀로가 들어오면은 실점은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어도 공격이 원활하게 잘 풀린단 말이야. 그죠?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LG는 이제 핵 언더팀에서 그래도 반반팀 또는 살짝 오버팀 정도로 좀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식감도 좀 괜찮고요. 일단 직전 경기가 이제 KT가 이제 해먼즈가 좀 빠진 경기였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를 8점 차로 승리를 가져왔다. 물론 이제 허운이 이제 감기 몸살 기운에 대한 여파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허운이 이제 너무 막혔고 원래도 뭐 슛감이 좀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 네, 아무튼 뭐 힘든 경기, 중요한 경기를 원정에서 그것도 원정에서 잘 잡아냈다는 부분은 오늘 홈에서 기대치를 좀 올려봐도 좀 될 것 같아요. 예, 청원 LG 같은 경우에는 올해 원정에서 많이 아쉽고 또 홈에서는 꽤나 좀 기대치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직접 원정에서의 경기력을 감안했을 때는 오늘도 좀 기대를 좀 해볼 만하다. 최근에 이제 3점이 워낙 잘 터져요. 예, 최근 5경기 팀 3점 성공률이 36.4%. 최근 2경기는 3점이 40%가 넘는 수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기상, 허일영, 정인덕, 전성현 좀 돌아가면서 3점을 터트려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 LG의 지금 최대 강점이 아닌가라는 부분들. 일단 양 팀의 맞대결을 한번 보면요. 예. 최근에 이제 원정에서 삼성을 한번 만났었는데 이 경기에서 92대 88로 이제 패배를 했고요. 이 양팀 최근 맞대결이 7경기 연속 홈팀이 승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삼성 같은 경우는 오늘 이원석이 못 나올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직전 경기 좀 그랬기 때문에. 근데 나올 수도 안 나올 수도 있어. 뭐 국내 경기 라인업이야 뭐 나와봐야 하는 거고. 그리고 이 경기가 끝나면은 그 뭐지? 브레이크로 들어가거든요. 오늘 경기하는 팀들은 이게 마지막 경기예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나오게는 할 텐데
글쎄요, 라인업은 뭐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요. 예, 아무튼 양팀 7번의 맞대결은 전부 홈팀이 승리를 가져갔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LG가 홈에서 굉장히 강한 팀이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죠. 삼성 최근 4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4승 1패. 3점 역시 잘 터지고 있어요. 3점이 34.7%. 5경기 샘플로. LG 못지않은 3점을 보여주고 있죠. LG가 조금 더 낫긴 한데. 코번이 복귀한 이후로 이제 탄력을 조금 더 받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죠. 코번과 구탕 모두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고 국내 자원들도 전부 다 뭐 폼이 괜찮죠. 이정현, 이원석, 최성모 모두 잘해주고 있고 결국에는 최성모가 잘하니까 이정현도 조금 쉬는 시간을 좀 볼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시너지가 나고 있는 게 최근 삼성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 만하죠. 거기에 구탕까지. 일단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이원석인데요. 이원석이 이제 빠지게 되면은, 타마요를 억제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직전 경기 맞대결에서 이제 타마요가 37득점을 폭격을 했어요. 일단 뭐 야투도 너무 잘 터졌고,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있었는데, 이렇게 좋았던 타마요가 이원석이 빠지면은, 타마요를 억제하기가 좀 많이 어려움이 있다. 근데 반대로 상대도 코번을 억제하기가 조금 좀 어렵습니다. 그죠? 왜냐면 여기 5번 용병이 이제 그리핀인데, 코번에 비해서는 확실히 높이나 사이즈 면에서 좀 밀리는 감이 있고, 그리고 저기 여기 누구야? 다른 용병 이름. 먼로도 사실 뭐 5번 용병이라고 보기가 힘들죠. 나이도 있고. 음.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삼성이 이제 4연승 정도 탔으면은 이제 슬슬 좀 한번 좀 꺾일 만한 타이밍이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 팀의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뎁스라고 생각을 해요. 직전 경기가 이제 가비지 경기가 되다 보니까 출장 시간 관리를 어느 정도 좀 받기는 했고, 그리고 오늘 경기가 끝나면 뒤로 충분한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뭐 갈아 넣겠지만은 어쨌든 이 연승 타는 기간에 뎁스가 약한 팀이다 보니까 주전들을 조금 많이 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좀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소위 연승에서 오는 피로도, 그리고 뎁스가 약한 부분에서 오는 피로도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양팀 모두 최근에 이제 슛감이 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오바 생각을 좀 먼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만났던 경기들을 보면은 죄다 오바 게임이었거든. 최다 오바 게임이었어. 최근 5경기 기준으로 LG는 약언더팀, 그리고 삼성은 대놓고 오바팀, 이런 느낌이고요. 양 팀의 맞대결에서는 거의 오바 게임을 했다라는 부분이 살짝 좀 걸리기는 해요. 살짝 좀 걸리기는 한다. 그래도 오바를 안 볼 수는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양팀 맞대결상도 그렇고요. 저는 뭐 양팀 다 최근에 경기력이 좀 좋은데 직전 경기 KT 원정에서 보여준 LG의 경기력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다고 좀 보고, 그리고 오늘 이현석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상 컨디션은 아닐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을 좀 감안을 했을 때는요. 그래도 일단 일반승 창원 LG상은 1.39 배당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충분히 뭐 들고 가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 이원석이 안 나오면은 역시 뭐 핸디까지 좀 볼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4.5. 그래서 이 경기는 어느 번은 일단 오바가 좋아 보이긴 하는데요. 일단 양팀 맞대결에 계속 오바가 떴다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 양팀이 계속 외곽 야투가 좀 좋다는 부분들까지 감안했을 때는 좀 장줄이 좀 길긴 길어. 근데 언더는 못 보겠어. 그래서 그건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창원 LG 승, 그리고 4.5 마인까지 라인업 보시고 마인까지 튕구시는 거 한번 결정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고양 손호대 울산 모비스. 최근 5연패 그냥 답이 없죠. 이정현이 빠지고 윌리엄스가 빠지고, 그리고 직전 경기 초반에 임팩트가 굉장히 좋았죠. 캔바오. 필리핀 최준용이라고 할 만한 것 같아. 이 선수가 그래도 좀 처음 온 팀에 오면은 좀 눈치를 볼 법도 하잖아. 근데 막 던져버리대. 4개인가 던지는 걸 제가 봤고 그 중에 2개인가 넣었을 거예요. 그리고 확실히 좀 다재다능해 보였어, 그죠? 패싱 센스 좋고. 근데 뭐 이런 얘기가 뭐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4주 부상으로 빠져버렸는데 4주 아웃 오피셜이 떴고요. 그래서 오늘도 못 나옵니다. 이정현, 캠버, 윌리엄스가 빠지니까 그냥 득점을 할 선수가 없어요. 득점을 할 선수가 없어. 최근 5경기 평득이 65.8점이에요. 이렇게 넣어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죠, 그죠? 그나마 이제 뭐 득점을 좀 기대할 만한 선수들이, 일단 카바는 별로 득점 기대치가 별로 없고, 그죠? 번즈, 임동섭, 신인 이근준, 그리고 이제도 해줘. 이 정도인데, 일단 오늘 뭐 수비가 좋지 않은 모비스를 만나니까 한 70점 정도를
뭐 넘기네 만에하는 수준이 좀 될 것 같기는 해요. 모비스가 수비를 워낙 안 하는 팀이긴 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득점 기대치가 너무너무 떨어진다는 부분은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요소일 것 같긴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 연패하는 기간에 패배했던 팀이 누구냐면 또 장판한테도 졌어요. 그죠? 예, 장판은도 지금 뭐 손호 못지않게 답이 없는 팀인데 장판한테도 졌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만한 거는 이 장판한테는 그래도 득점을 좀 넣었다. 뭐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답이 없어요. 네, 답이 없어. 그냥 알파카가 들어오고 나서 예, 수비 에너지 레벨이 좀 좋아졌다. 라는 부분. 알파카가 이제 뭐 키도 크고 윙스팬도 길고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이런 선수기 때문에 분명히 수비에서는 좀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치가 있긴 한데 코트 마진이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 그지? 알파카바가 수비에서 해주는 게 있지만 득점에서 해주는 게 너무 없기 때문에 코트 마진이 좋다고 좀 보이진 않고 실제로 번지가 조금 더 많이 뛰는 경기도 좀 덜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좀 생각하셔야 되고. 최근 기준 리그 최고의 그냥 언더 팀이죠. 예. 근데 오늘은 좀 어렵죠. 왜냐면 오늘 언더 팀하고 오버 팀이 만나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좀 어려운 경향은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울산 모비스 함지훈이 빠지면서 일단 약간의 공백이 좀 생겼는데 함지훈이 빠진 4경기에서 3승 1패를 올리고 있습니다. 1패도 이제 홈에서 극강의 스크 상대, 그것도 노나먹기 패배죠. 예, 그나마도 6점 차. 뭐 최근에 모비스의 경기력은 뭐 별로 흠잡을 게 없다. 이렇게 좀 볼만한 것 같고요. 함지훈이 빠지면서 좀 뻑뻑해질 만도 한데 워낙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뭐 너무 많죠. 모비스는 예, 뭐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 거라고 보고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85.8점. 이 경기 중에 4경기는 함지훈이 없었던 경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브레이크 이후에 경기가 조금 진행되면서 리그의 흐름은 오버보다는 좀 언더 흐름이 조금 더 두드러지는 것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점에서 경기당 평균 5경기 85.8점. 그냥 미친 득점의 팀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뭐, 모비스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3점 의존도가 좀 높지가 않아가지고, 예, 그래도 그 어떤 점수의 편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 팀은 리그에서 가장 2점 게임을 좀 많이 하는 팀이고, 아무래도 페인트 존이 굉장히 강력하죠. 예, 션농하고, 이제 저기 프림, 그리고 이우석도 미드레인지 게임을 좋아하는 선수고. 근데 최근에 3점도 32.7%로 잘 터지니까, 뭐,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올 시즌 소노 상대로는 2승 1패고요. 시즌 초에 이제 모비스가 굉장히 안 좋았죠. 예, 뭐 잘 안 돌아갈 때 이때 소노가 좋을 때 만나가지고 100대 81을 좀 패배하긴 했지만 이때 모비스도 아니고 이때 소노도 아니긴 합니다. 예, 가장 최근에 만난 경기 이정현이 있었는데도 소노가 84대 62로 이제 패배를 했습니다. 가비지 패배를 당했죠. 이때 이정현이 있었는데도. 그렇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비스는 그냥 점수를 많이 주고 점수를 많이 넣어서 이기는 팀이에요. 이런 공식이 최근에 어떤 전적에서도 좀 드러나거든요. 최근 10경기 중에 패배가 이제 3번 있거든요. 근데 이 3번의 패배의 공통점들을 보면은 전부 80득점 이하의 득점을 올렸다는 거야. 어, 전부 이제 70점대 초반 정도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오늘 사실 전체적인 경기가 반대로 보기 힘든 경기고 똥피하기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골온 포인트가 뭐가 있는지를 체크하고 우리가 들고 가는 게 중요한데 결국에는 모비스가 많이 못 넣는 경기에서 좀 그랬다는 거야. 근데 오늘 알파카가 버티고 있는 페인트 존이다. 그리고 미드레인지 게임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골온 포인트가 좀 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만약에 모비스가 득점이 못 미쳐서 한 70점 뭐 중반대의 경기를 한다고 칩시다. 근데 선호가 몇 점을 늘 거냐고, 선호가. 그래도 선호가 이길 각은 솔직히 절대 안 보이고요. 예, 결국에는 이제 5마인, 그러니까 6마인이냐 7.5마인이냐 싸움이잖아요. 예, 그래도 이거는 찍어볼 만은 한데 뭐 꼬는 포인트가 없다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저는 솔직히 LG 경기가 많이 좀 더 좋아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이 경기도 솔직히 의심을 할 요소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2경기 중에 뭐가 더 꼬르마냐 보면은 저는 모비스 경기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카의 존재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 경기는 일단 당연히 뭐 울산 모비스 사이드를 봐야 되겠죠. 예, 모비스 승 7.5까지도 마인을 좀 보긴 하는데 일단 뭐 5마인까지의 접근이 그래도 좀 현실적인 접근이겠죠. 근데 오늘 같은 날 형들 오늘 같은 날은 그래 몰리는 건 한 번 더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 그죠? 오늘 반대를 까기 진짜 힘든 날이거든요. 전부 다 마인밖에 안 보이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날은 몰리는 경기는 조금 더 주의를 하셔라. 언어버는 159
6.5. 언더팀하고 오버팀 만날 때가 언어버가 제일 어려운데 저는 이 경기는 언더사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경기를 오바내려면 고양 소노가 70점 내고 울산 모비스가 90점을 내야 되는데 둘 다 이렇게 쉽지 않아 보이죠, 그죠? 예. 이 경기 언더도 한번 팀가는 좀 볼만한 것 같기는 해요. 예. 다음 경기는 이제 하나은행 대 우리은행.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이후에 벌써 3경기를 치렀습니다. 1승 2패. 신한은행 상대로 홈에서 극적인 승리를 챙겼다. 이후에 원정 2경기. 2경기 원정에서 일단 연홍의 이황이라고 불리는 팀들을 만났죠. 이제 썸하고 삼성생명을 만나가지고 이제 무참히 패배를 했고, 이 팀이 지난이 또 경기 중에 빠져버렸고, 직전 경기는 아예 안 나왔죠. 그러니까 가비지로 그냥 2경기를 또 져버렸어. 음. 그냥 이 팀은 그냥 답이 없어요. 그죠? 예, 그냥 양인영 지난 이 라인이 정상 가동돼도 제 경기를 이길까 말까 하는 팀인데 이 두 선수들이 지금 올 시즌 내내 정상 가동된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죠. 예, 누구 하나 빠지면 누구 하나 들어오고 누구 하나 들어오면 누구 하나 빠지고 뭐 계속 이런 상태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 팀이 뭐 까드진이 좋길 합니까? 그죠? 예, 뭐 외곽이 좋길 합니까? 최근 5경기 3점 평균 성공률이 17.7%예요. 네, 근데 여기에서 지난까지 오늘 또 빠져. 그쵸? 예, 양인영, 진한, 김정원 트리플 포스트가 정상 가동된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팀인데 계속 빠지니까 뭐 진짜 답이 없습니다. 외곽이라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시즌 초에 뭐 잠깐 해주던 또 서현이도 내동 보이지도 않고요 최근에. 그 최근 5경기 3점 성공률 17.7%. 그냥 답이 없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 팀은 이제 우리은행 상대로 최근 2시즌 동안 이긴 적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긴 적이 없어요. 무승 15패. 올 시즌 3번의 만남 역시 전부 패배. 근데 이제 긍정적으로 한번 볼만한 거는요. 예, 그래도 원정에서는 6점 차, 7점 차 패배를 했고 이제 홈에서는 3점 차 패배를 했어요. 예, 홈에서는 그래도 조금 비비는 모습을 보여줬다. 정도가 이제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인데 오늘 진한이 못 나올 가능성이 거의 매우 높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좀 어려운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은행도 요즘 폼이 좋거든요, 그죠? 네,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이후 첫 경기에서 김단비가 너무 안 좋았죠. 야투가 전반 내내 안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기가 이제 굉장히 힘들었는데 두 번째 경기부터 이제 좀 김단비가 폼을 좀 찾았고 최근에는 이제 결국엔 이 팀은 김단비가 결국에는 뭐 계속 뭐 트랩이 가고 그리고 헬프가 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받아먹기만 하면 돼 사실. 좋은 패스들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최근에 잘 받아먹고 있죠, 그죠? 심성영, 한엄지, 모모나 나츠키 이런 자원들이 다 좋고 맹과이님께서 조금 좀 아쉽기는 아쉬운데 그래도 김단비를 받쳐줄 수 있는 국내 자원들의 폼이 최근에 브레이크에 꾸준히 괜찮다라는 부분들. 시즌 초반에 생각을 하면은 확실히 위성호 감독이 이런 선수들을 만져내는 능력이 진짜 대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음. 그래서 오늘 진한이 지금 일단은 기사상으로는 1주에서 2주 정도를 좀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다쳤던 부분이 좀 재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급하게 당겨오는 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좀 보고요. 예, 근데 어쨌든 최근에 양 팀의 기대치는 너무 우리은행 쪽에 있고요. 예, 그냥 오늘 한해은행이 뭐 기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외곽이 좀 터지길 바라야 되겠죠. 5경기 동안 20%도 안 터지고 있는 외곽이.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것도 우리은행 사이드 안 볼 수가 없고요. 예, 제가 뭐 정배충은 아니긴 한데 오늘 진짜 역배를 볼 만한 경기가 그렇게 뭐 많지가 않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냥 오늘 뭐 똥피하기 게임이에요. 그죠? 올 시즌 3번의 맞대결에서 2경기는 오버 게임이었고요. 이제 한 경기는 언더 게임을 했다. 이 경기가 지금 기준점이 119.5로 굉장히 좀 기준점이 좀 낮아요. 예, 그럴 법도 하죠. 예, 하나은행이 지금 득점 기대치가 워낙 떨어져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나마도 진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기준점에 속지 마. 그냥 언더를 까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최근 느바 경기들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예, 200대 초반 경기 그리고 210점대 경기들 진짜 높은 확률로 언더가 뜹니다. 예, 거의 한 80% 정도로 언더가 뜨거든요. 예, 이 경기도 기준점에 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한도 없으면 득점 넣을 선수들이 너무 부족해집니다. 하나은행은. 이거는 그냥 언더. 우리은행이 혼잡해서 오바? 좀
진짜 많이 넣긴 해야 되겠네. 요즘에 우리은행 득점력이 진짜 좋긴 한데 이거 혼자 오버내려면 진짜 한 70점 박아야 되는데. 근데 양 팀 만났을 때 70점 낸 경기 한 번 있을 걸 내가 아까 보고 들어왔는데 한번 다시 한번 봐볼까요? 70점 낸 경기가 한 번 있긴 있을 걸. 일단 두 팀 만났을 때 오버 경기 두 번이었고 언더 경기 한 번이었고. 한번 볼게요. 이건 한번 다시 보고 가자. 70점 된 경기는 없고 65점, 66점, 48점 이렇게 냈네. 70점 된 경기는 없고. 근데 이 기준점에 지금 최근에 하나은행 감안했을 때 이거 70점 이상은 나야 뭐 오바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 글쎄요. 진환이 없으니까 포스터가 헐거워져서 조금 뭐 김담비한테 좀 탈릴 가능성은 있겠죠. 예, 그래도 뭐 더블 포스트가 있긴 한데 정원이 누나랑 양인영이 그래도 언더. 다음은 이제 배구 경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배구 경기 조금 이제 고민스러운 경기들이 좀 나오기는 나오죠, 그죠? 예, 일단 이 경기는 생각보다는 형캐를 좀 배당을 좀 잘 줬어요. 예, 근데 조금 이해도 되기는 돼, 그지? 이게 이렇게 딱 주면 우리가 드는 생각은 현대캐피탈 누구 독감 걸렸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사실 좀 이해가 되기도 돼. 어쨌든 여기도 일단 그 뭐야 삼각편대가 삼성화재는 이제 꽤나 무서워질 수밖에 없는 팀이거든, 그죠? 일단 막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이해는 돼. 나도 이게 뭐 무조건 주작이야 무조건 꼬름에 이렇게 보진 않거든요, 저도. 왜냐면 뭐 막심 때문이죠, 그죠? 예, 삼성화재는 브레이크 이후에 두 경기를 치렀고 땅콩한테는 셧아웃 패배를 당했고 직전 경기는 이제 막심이 뛰었죠. 예, 옥저를 상대로 3대1 승리를 가져왔다. 일단 막심 같은 경우에는 비자 문제가 있어가지고 출국을 했다가 급하게 다시 돌아왔고 막심이 좀 나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곤한 상태였어. 빡빡하고 일정도. 그리고 팀에 합류해가지고 호흡을 맞출 시간도 부족했어. 물론 이제 국내에서 좀 뛴 선수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빠르게 적응을 하죠. 땅콩에 처음 왔을 때도 바로 적응을 했죠. 근데 이제 꽤나 좋았습니다. 그죠? 이런 걸 전부 감안했을 때 점유율 37%에 공성 45%, 24득점이면은, 뭐, 막스임의 이제, 뭐, 컨디션은 크게 문제 삼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또 일정이 조금 휴식일이 좀 있었거든요. 4일 만에 경기이기 때문에 휴식과 연습할 시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막심의 이제 컨디션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여기도 일단 공격만큼은 이제 진짜 좀 어느 팀하고 내놔도 밀리지 않을 만한 스쿼드를 갖췄죠, 그죠? 예, 알리와 이제 막심, 그리고 김종호로 이어지는 이 삼각편대는 진짜 어느 팀하고 내놔도 비벼볼 만한 그런 팀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일단 지금 팀이 5위로 좀 쳐져 있는데 탄력을 좀 한번 받을 만하죠. 이제 막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오늘 뭐 너무 빡센 팀을 만나죠, 그죠? 다 필요 없고 오늘 현캐를 만났는데요. 일단 막심이 땅콩에 있었을 때 현캐를 두 번 만나가지고 한 경기는 24득점, 그리고 한 경기 최근 경기에서는 5득점으로 완전히 공격을 좀 당했었어요. 땅콩에 있었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살짝 좀 걸리는 포인트긴 하고요. 최근에 현캐가 진짜 너무 경기력이 진짜 좋긴 하거든요. 그죠? 조금 약한 팀들을 좀 만나기는 했어. 최근 기준으로. 외국인 선수 없는 뭐 이제 우리카드, 그리고 옥저, 이런 팀들을 좀 만나기는 했는데 그냥 경기력 자체가 별로 흠잡을 데가 없다. 브레이크 이후에 두 경기 모두 셧아웃 경기를 가져왔다. 최근 10경기를 끊어보면 당연히 전승이고요. 5경기가 셧아웃입니다. 시즌 초반에 이제 형캐가 셧아웃을 좀 잘 못 내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는데 최근 10경기 중에 5경기를 셧아웃. 풀세트 경기를 간 경기는 10경기 중에 딱 한 경기. 근데 이 경기가 삼성 화재전이에요. 이게 삼성 화재전이야. 근데 이 경기를 빼고는 또 형캐가 전부 셧아웃 경기를 만들었어. 최근에 형캐는 진짜 뭐 아무리 봐도 흠잡을 게 없어요. 그죠? 뭐 공격이 문제가 있습니까? 뭐 미들라인들은 지금 뭐 압도적이죠. 그죠? 예, 미들라인들은 뭐 압도적이고 뭐 범실이 많이 나오길 하나 뭐 수비가 흔들리길 하나. 물론 최근 기준으로 약간 좀 약한 팀들을 만나긴 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형캐가 이렇게 분위기를 탄 거는 땅콩을 두 번 연속 좀 시원하게 패면서 이겼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겨내면서 좀 분위기를 완전 타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냥 이건 뭐 근데 형캐가 너무 압도적이긴 해. 음.
직전 경기 막심이 너무너무 막혔다는 부분도 있고, 풀세트를 3세트를 다 뛰었는데 5득점밖에 못 올렸거든요, 막심이. 근데 오늘은 좀 예의가 좀 다르기는 한데, 그리고 오늘 원정이잖아. 근데 올 시즌은 원정에선 더 강해요, 형캐가. 원정에서 9승 무패. 홈에서 8승 2패인데 원정에서는 9승 무패고 9승 중에 셧아웃 경기가 5번이에요. 원정에서 약한 팀도 아니야. 그래서 일단 뭐 삼성 화재가 좀 기대를 해야 될 부분은 그죠. 예, 막심하고 이제 파즐리가 일단 정상 가동이 좀 되면서 어떻게 좀 버무려지는지 조금 더 보기는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둘 다 이제 시너지가 나는 그림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 근데 그래도 솔직히 한 세트 정도는 좀 비빌 것 같긴 하거든. 아무리 그래도. 예, 그래도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현대캐피탈 마연을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최근에 현캐의 경기력이 저는 그냥 뭐 너무 압도적인 것 같아요. 뭐 흠잡을 게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근데 삼성화재가 뭐 3대0 셧아웃으로 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도 한 세트 정도는 좀 따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오버사이드. 그래도 핸디 쪽은 현캐 사이드. 그리고 일반 승 정도는 저 정도 배당이 뭐 충분히 한번 찍어볼 만하죠, 그죠? 1.36이면 그리고 이게 무슨 약간 꼬로만 배당일 수도 있는데 상대도 원투 퍼치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배당이기도 한 것 같아요. 조금 좀 고민스러운 경기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핸디는 저는 형캐, 그리고 오너버는 오바. 다음 경기 도공 대 GS. 일단 도공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이후에 두 경기를 치렀고요. 현대건설, 흥국생명 좀 빡센 팀들을 만나서 두 경기 모두 풀세트 접전을 치렀다. 이 두 팀이 공통점이 뭐냐면 브레이크 이후에 두 경기씩을 했어요. 근데 둘 다 풀세트 경기를 갔어. 그러니까 두 경기 다 풀세트를 뛰고 온 거야. 일정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전에 브레이크도 있고. 근데 여자 경기에서 두 경기를 풀세트를 뛰고 오면 데미지가 나는 아예 없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예. 맞아, 이거 동배야, 이거. 도로공사하고 형캐. 약간 이제 두 경기 중에 한 경기를 터진다라는 암시를 좀 주고 있는 우리 오주들이죠. 자, 일단 타나차가 합류한 8경기를 보면은 4승 4패라는 성적을 좀 올리고 있다. 확실히 좀 달라졌다. 수비가 기본적으로 좋은 팀이기 때문에 공격의 단점이 메워지니까 팀이 완전히 색깔이 좀 달라졌다. 라는 거고. 저는 그래도 도공을 최근에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니콜로바예요, 니콜로바. 그죠? 이 팀이 타나차가 합류한 이후에도 니콜로바가 영 외국인 선수로 좀 아쉬웠는데 니콜로바가 국내에 돌아온 이후로 최근에 컨디션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서브 에이스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서브 에이스가 자꾸 날아다 보니까 공격에서 좀 자신감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공격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아지고 있잖아 지금. 그죠? 예, 공격 옵션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도공은 역시나 꽤나 좀 좋은 팀이라 할 만하죠. 기본적으로 수비는 여전히 좋아요. 그죠? 최근에 만난 팀들하고 디그, 리시브 이런 수치들을 보면은 다 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니콜로바가 좀 자신감을 찾은 시점에 도공 확실히 그렇게 뭐 만만한 팀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예, 시너지도 나고 있고 약간 서울 삼성하고 좀 느낌이 좀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지. 니콜로바도 좀 나오니까 타나차가 오면서 이제 시너지가 나는 이런 그림. 일단 기름 폭격기로 좀 유명했죠. 도공이 시즌 초반에 좀 좋지 않은 시점에서도 똥대똥 매치업에서 거의 기름을 이제 승리를 좀 가져왔고 근데 세 경기를 모두 가져왔는데 이 경기들 보면 한 세트 내줬고 한 세트 내줬고 두 세트 내줬고 모두 승리를 좀 챙겼다. 컵 대회를 제외하면 리그 경기 기준으로는 최근 6경기 기름전 승리를 이어가고 있는 도공이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좀 걸리는 부분이에요. 그죠? 최근 경기력을 봤을 때는 전 도공이 나은 것 같거든요. 왜냐면 기름은 그냥 실바 원툴이잖아. 솔직하게. 실바 두 경기 동안 100득점 했거든요. 정확하게 100득점 했거든요. 두 경기 동안. 나머지 자원들은 뭐 10점 올리기도 힘들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격이 다양한 팀과 몰빵하는 팀을 비교했을 때 당연히 공격이 다양한 팀이 조금 더 확률이 높은 게 맞아. 근데 여기는 실바가 진짜 무시무시하잖아. 그지? 무시무시하잖아. 근데 어쨌든 이 연승 기름 상대 연승 장줄이 조금 오히려 걱정스럽긴 한 것 같아요. 왜? 최근에 기름이 폼이 괜찮으니까. 정확히는 실바가 폼이 괜찮으니까. 일단 기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기력이 좋죠. 흥국생명 상대로 이제 풀세트 접전 끝에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정관장을 만나서 풀세트 접전까지 끌고 가서 이제 패배를 당했고, 실바가 진짜 미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1득점, 49득점, 두 경기 합쳐서 100득점을 올렸어요. 진짜 뭐 미쳤다고밖에 할 수가 없겠죠. 예, 정관장이나 흥국생명은 높이도 좋은 팀이고, 그러면은 몰빵이 들어가는 팀의 강점을 보일 수 있잖아. 높이가 좋은 팀들은 블로킹이 그쪽으로 많이 뜨면 되니까. 예, 근데 그걸 다 뚫어내고 있는 게 최근에 실바예요. 그죠? 근데 일단 내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결국에 기름 경기는 실바의 컨디션에 따라서 많이 갈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 지금 받쳐줄 수 있는 선수가 있습니까? 그죠? 예. 뚜이가 들어오기는 했지만, 뭐, 미들 브로커로서 이제 키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미들 라인이 워낙 허벌이기 때문에 뚜이가 들어간 게 조금 효과는 있기는 하지만은, 이것도 뭐, 대세에 그렇게 크게 지장을 준다고 저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국내 자원진들, 최근에 복귀한 권민지, 유서연, 앞선 두 경기들을 보면 10득점 이상한 선수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실바 컨디션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긴 브레이크가 있었고 앞선 두 경기들이 전부 풀세트를 치렀어요. 일단은 휴식일은 좀 있기는 있거든. 근데 나는 그래도 여파가 조금은 있을 것 같기는 해. 여파가 저는 있을 거라고 좀 보는 쪽이라 가지고, 예, 그래도 저는 도공 사이드가 조금 더 마음에 끌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 마인밖에 보이지 않는 경기이기 때문에 뭐 마인을 보는 게 계속 좀 걸리고, 예, 그리고 기름 상대 연승 장줄 이런 것도 걸리긴 걸리지만, 일단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자원이 조금 더 많은, 도공 쪽을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아, 근데 최근에 실바를 감안했을 때 GS 칼텍스가 이게 셧아웃 패배를 좀 당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일단 오버사이드 경기 정도는 보고 도공 승에, 도공 마인, 그리고 오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이건 뭐 실바한테 달린 경기다. 두 경기 100득점은 진짜 레전드. 레전드 아닙니까? 야, 저런 기록이 있냐, 근데? 두 경기 100득점? 아, 진짜 뭐, 야, 참.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마카오 블랙베어스 대 부산 KCC의 EASL 경기들입니다. 일단 이 EASL 경기를 남배도 없을 것 같은데, 남배가 몰빵이 들어가도 두 경기 50점씩 넣는 경기를 하는 팀은 없을 것 같은데, 그지? 그냥 기록일 것 같은데. EASL 경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대회가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이제 부상자 리스트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고요. 그죠? 다른 팀들 봤을 때. 그리고 최근에는 류큐 같은 경우에는 자국 리그나 동아시아 컵대회에서 진 적이 없어요. 자국 리그에서 일본 리그에서도 굉장히 뭐 연승을 달리고 있던 팀이고, 근데 야, 라인업에서 약간 좀 장난질하고 하면서, 그런 변수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동기부여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상 변수에 의해서,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고 들어가셔야 되고, 그래서 차라리 나는 이 경기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져가고 싶으시면 이 경기끼리 묶어서 좀 가져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예. 자, 일단은 KCC는 뭐 최근에 좀 볼 수가 없죠, 그죠? 예, 라렌 트레이드 이후, 그리고 허웅이 복귀했는데 그냥 답이 없다. 직전 경기 허웅이 복귀한 경기에서 어땠죠? 69득점 했어요. 69득점. 예, 라렌이 들어가면서 수비는 조금 좋아지겠죠. 장판의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리바운드를 리그에서 가장 못하는 팀이에요. 가장 안 하고. 예,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최준영도 빠져 있죠. 예, 그리고 마카오 블랙베어스에서는 진짜 키 큰 용병이 있습니다. 사이즈도 라렌보다 더 좋아요. 더 좋은 오번 옵션이 있어, 마카오블은. 그래서 리바운드는 오늘도 개털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근데 이 경기가 형들, 일단 모비스가 오늘이 마지막 경기예요. 예, 오늘이 마지막 경기고 오늘이 또 홈에서의 경기잖아. 그러니까 경기를 대충 하진 않을 거야. 이게 그냥 딱 하나 걸리는 포인트예요. 일단 이번 대회에서 1승 3패. 사실상 물 건너 갔죠, 그죠? 예, 사실상 물 건너 갔고. 최근에 경기력 리그에서 최악이고, 최근에 이긴 팀이 손흥과밖에 없죠. 예, 지금 이정현 빠져 있는 손흥 빼고는 다 지고 있고. 뭐 버튼이 나가면서 이제 공격은 조금 약해졌고, 그리고 페인트존 수비는 조금 더 좋아졌다고 봐야 되기는 하죠. 예, 라렌이 기본적으로 뭐 블락은 리그에서 1위고, 예, 윙스팬은 좋고 높이는 좋은 선수니까. 근데 힘이 약하다 보니까 오늘 마카오 블랙베어스의 그 5번 용병한테는 힘에서는 많이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이즈 차이가 좀 있어요. 키는 거의 비슷하고요. 음, 그나마도 라렌이 들어오면서 수비가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예, 그렇다고 뭐 이 허벌 수비가 좀 나아지지 크게 뭐 바뀔 것 같진 않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버튼 없는 세 경기에서 득점을 보면은 93득점, 73득점, 69득점. 답이 없어요. 그죠?
그냥 홈에서 경기를 한다라는 거고, 이 대회 자체가 변수가 많다. 그리고 오늘 경기가 끝나면 긴 휴식 기간이 있다. 뭐 이 정도가 리스크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마카오 블랙베어스 같은 경우에 이 동아시아 대회에서 2승 3패를 거두고 있고요. 뉴 타이페이와 이제 한 경기씩 나눠 가졌고, 류큐 이 팀이 아마 이번 대회 우승할 확률이 좀 높은 팀이거든요. 류큐가 이 팀하고 맞대결해서 93대 96 아쉬운 패배를 당했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팀이 이번 컵 대회에서 가장 잘하는 것 같아. 그리고 홈에서 장판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111대 97로 승리를 거뒀다. EASL 수비를 더 하나지, 그지? 용병들 뛰는 리그니까 막기가 더 빡세고. 그래서 일단 이 경기를 기준점을 보면 지금 181점을 받았어요, 그죠? 181점을 받았고, 이 마카오도 지금 이번 동아컵 대회가 언더 경기가 조금 많거든요. 언더 경기가 조금 많은데 이 블랙베어스는 좀 오버팀이라고 봐야 돼. 류큐 경기를 제외하면은, 근데 류큐도 사실 좀 언더팀이라고 봐야 되는데 93대 96이었고, 그리고 장판하고 만났을 땐 111대 97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오바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첫 번째로 좀 오바 팀이야, 이 팀이. 가드가 되게 좋고, 이 팀이 가드가 에이스인데 약간 허훈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돌파, 슛, 패스 다 되고 5번 용병도 좋아. 둘 다 아마 페인트 존은 오늘도 리바운드 쪽에서는 압도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정상 라인업을 가동했을 때 압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냥 장판의 어떤 그 변수성이 이제 살짝 걸리는 부분인데, 그래도 이거는 마카오를 봐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카오 풀역 181.5는 이제 장판이 몇 점 넣는지가 좀 관건일 것 같긴 한데, 이 경기는 오버를 봐야 될 경기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 경기는 산미겔 대 홍콩 이스. 산미겔은 이제 좀 노답 팀이죠. 이 산미겔 같은 경우에는 자국 리그, 필리핀 리그를 뛰는 팀인데, 자국 리그에서는 최다 우승팀이고, 최고 인기팀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주전 라인업들이 이제 좀 노쇠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폼이 많이 꺼져 있고요. 지금 자국 리그에서도 중하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4승 4패로 이제 5할은 간신히 맞춰놨는데, 그 4승한 팀들도 보면은 굉장히 꺼지는 팀들이거든요. 요 리그가 격차가 굉장히 심해. 그래서 지는 팀들은 평생 지는 리그라고 보시면 돼. 필리핀은 리그가 3개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건 커미셔너 컵이죠. 이번 동아시아 대회에서는 뭐 전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4승 무패. KT 상대로 졌고, 홍콩 이스턴 상대로 졌고, 히로시마 타오이안 상대로 모두 패배를 했다. 이번 동아시아 대회에서 이스턴을 상대로 71대 61을 저득점 경기 끝에 패배. 자국 리그에서 최근에 조금 성적이 안 좋아요. 그 하위권에 쳐져 있는 팀 한번 좀 좁힌 거 빼고는 계속 지고 있고요. 자국 리그에서 홍콩 이스턴 최근에 만났을 때 99대 91. 이게 좀 약간 골 때리긴 하더라고, 이게. 이번 동아시아 대회를 보면 좀 언더 성향의 경기가 많거든요. 근데 얘네들 자국 리그, 필리핀 농구죠. 커미셔너컵 경기들을 보면 오바 경기가 좀 많아. 근데 일단 기준점이 좀 너무 낮긴 하거든. 156점이면은. 그래서 오늘은 언더 장줄을 일단 좀 피하고 싶은 경기고, 일단 무지성 언더 까야지. 산미겔이랑 홍콩 만나면 두 팀 만났을 때 막 70점 경기도 막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거 기준점도 낮고 언더 장줄 때문에 오늘은 언더를 한번 좀 쉬시는 게 좀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홍콩 이스턴 최근 만났을 때 그냥 다 졌어요. 산미겔이 이거. 오늘 일단 홈에서의 경기인데 그나마도 중립구장이거든요. 이것도. PL 스포츠 아레나 중립구장에서의 경기고. 자국 리그에서 만났을 때도 패배. 동아시아 대회에 만났을 때도 패배. 이번 대회도 뭐 당연히 뭐 탈락 확정이죠. 당연히 동기부여가 좀 떨어질 거고. 홈 경기면은 홈팬들 눈치 봐서라도 좀 열심히 하는 척이라도 할 텐데, 이거 중립 경기장이거든요, 또 이거. 그래도 이거는 홍콩에서 찍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언더는 한번 좀 조심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대회가 언더 게임이 많고, 산미겔, 홍콩 전부 언더 팀들이긴 한데 언더 장줄이고 156이면 좀 기준점이 좀 낮은 것 같아요, 저는. 이 경기 언더는 한번 좀 조심할 만한 타이밍이 아닌가 정도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코멘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예, 쭉 알아봤고 여러분들 생각과 좀 비교를 좀 해보시고 공통 분모가 있는 경기들 위주로 좀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 어제도 일단 주간 야간 다 올킬이 나왔는데 오늘도 좀 올킬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가시기 전에 따봉 질찬, 따봉 구독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멘트는 여기까지.